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 총성 하나가 울렸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말을 남기고 한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조선을 구한 바다의 영웅. 오늘 그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1545년 3월 8일, 한양 건천동, 지금의 서울 중구 인현동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정, 어머니 초계변 씨.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이에게 늘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전부다. 어린 이순신은 동네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즐겼습니다. 늘 장수 역할을 맡았고 작전을 짜고 진영을 구성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래보다 체격이 컸고 활쏘기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당시 양반 가문의 자제라면 문과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무관의 길을 택합니다. 집안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과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28세에 처음 무과에 응시한 이순신, 시험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를 동여매고 끝까지 시험을 완주했습니다. 결과는 낙방. 그리고 4년 뒤 1576년 32살의 나이에 드디어 무과에 합격합니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첫 부임지는 함경도 동구비보, 거친 북방 변경의 작은 보루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출발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초기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 근무하던 시절,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자에게 줄을 서지 않았고 뇌물을 거부했으며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번번이 좌천되고 강등됐습니다. 한때는 백의종군을 명받아 아무 직책도 없이 전장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병법을 연구하고 지형을 익히고 병사들의 삶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훗날 그가 탁월한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긴 시련의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1591년 2월,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에 임명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7,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보다 선임인 장수들이 많았지만 류성룡이 이순신을 강력히 천거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전선을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제작에 착수합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배 위를 철판과 나무판으로 덮어 적의 조총과 화살을 막았고 사방에 화포 구멍을 뚫어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용머리를 달아 연기를 내뿜게 했고 지붕에는 쇠못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방어도 완벽하며 공격력도 압도적인 배. 이순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목수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하루 전날, 거북선은 첫 번째 화포 시험 발사를 마쳤습니다.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선이 잠든 사이 혼자서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부산, 동래, 충주, 방어선은 20일 만에 뚫렸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육지는 지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쳤고 관군은 흩어졌으며 나라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1592년 5월 4일 이순신의 함대가 처음으로 출전합니다. 출전 전날 밤 이순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치욕을 씻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옥포 앞바다.
일본 전선 50여 척과 마주쳤습니다. 부하, 장수들 중 일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조준하고, 쏴라. 결과는 완벽한 승리. 일본 전선 26척 격침, 조선 함대 피해 없음. 이틀 뒤 하포에서 5척, 그 다음날 적진포에서 11척을 추가로 격침했습니다. 단 3일 만에 42척,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연패를 거듭하던 조선에 바다에서 첫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이순신이 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고 백성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임진왜란 최대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 수군 총사령관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옥포에서 패했지만 그건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의 전선 73척을 직접 이끌고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조선 수군을 단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장소는 한산도 앞바다. 하지만 이순신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좁은 견내량으로 유인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판옥선 몇 척이 일본 함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발하듯 접근했다가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와키자카는 걸렸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일본 함대 전체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견내량을 빠져나와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나오는 순간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깃진을 펼쳐라. 하기 날개를 활짝 펼치듯 조선 함대 55척이 반원형으로 펼쳐지며 일본 함대 좌우를 동시에 감쌌습니다. 앞에는 물러설 수 없고 옆에서는 화포가 쏟아지고 뒤에서는 거북선이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조선의 화포는 일본의 조총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총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조선 함대의 포탄이 먼저 일본 전선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선은 불타고 병사들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간신히 14척만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최종 전과 일본 전선 59척 격침, 조선 함대 피해 없음.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해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은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서해를 통한 북쪽 보급로가 막혔고 육상의 일본군은 식량과 무기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전쟁 중에도 정치는 계속됐습니다. 이순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균을 비롯한 경쟁 세력은 끊임없이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1597년 일본의 이중 첩보에 속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출격하라.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함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격하면 우리 수군이 전멸합니다. 결과는 파직과 투호.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몰렸지만 류성룡 등의 구명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의종군. 아무 직책도 없이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 시기 이순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움, 그리고 체념.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하다. 죽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 한 줄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사이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7천량 해전에서 괴멸했습니다. 전선 160여 척이 사라졌습니다. 이순신의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도 이 시기에 들려왔습니다. 이순신은 통곡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1597년 9월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습니다. 남은 전선은 고작 12척.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말했습니다.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순신은 답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 즉 울돌목을 선택했습니다. 울돌목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길입니다. 폭이 불과 300m, 하루에 4번 조류 방향이 바뀌고 물살의 속도는 시속 20km를 넘습니다. 이순신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1597년 10월 26일 새벽, 일본 전선 330척이 울돌목으로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좁은 물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선 함대 12척, 숫자만 보면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의 대장선이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혼자서 천자 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일본 전선을 강타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순신이 외쳤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조선의 배들이 대장선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빠른 물살이 일본 함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형이 무너진 일본 전선들은 서로 엉키고 부딪혔습니다. 이 순간을 이순신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중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전투는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본 함대는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전과, 일본 전선 31척 격침, 다수 대파, 조선 함대 피해 없음, 330대 12점.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해전의 승리였습니다. 명량대첩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의 서해 진출이 다시 한번 막혔고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척의 배와 한 사람의 의지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적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훗날 반드시 다시 침략한다는 것을. 7년간 조선 백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연합함대를 구성해 노량 앞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조선 함대 83척, 명나라 함대 수십 척, 그리고 퇴각하는 일본 함대 500여 척. 밤 11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함포 소리가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불붙은 일본 전선들이 바다 위에서 타올랐습니다. 불빛이 노량 앞바다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이순신은 갑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휘하며 독전했습니다. 밤새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일본 지원 함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순신은 여전히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이순신은 몸소 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유탄 하나, 이순신의 왼쪽 가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순신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달려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이순신이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향년 54세. 이순신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완이 삼촌의 갑옷을 입고 계속 북을 치며 독전했습니다. 병사들은 몰랐습니다. 장수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투가 끝나고서야 이순신의 전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병사들이 통곡했습니다. 바다가 울었습니다. 이순신은 23번을 싸워 23번을 이겼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병사들의 밥을 걱정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영웅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아갔고 억울함을 견디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그가 서 있고 거제도 앞바다에 그의 동상이 있으며 해군 함정에는 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이순신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숭배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400년 전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한 사람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그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